자, 오늘은 이게 50페이지를 넘어봤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한겨울 같은 소식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각종 범죄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주간동아의 2020년 5월 19일 기사. IMF 당시보다 10% 더 줄어든 취업자, 취업 빙하기, 소입의 불가에 따르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8년 1분기에 53.1%, 2019년 동기에 53.3%였지만 올해는 55.1%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재학, 진학준비 등 학생 신분인 비율은 40% 안팎으로 비슷했으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 비율은 3.5%에서 3.9%, 4.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실제 현장은 어떤가? 내가 그동안 만나본 이들은 대학을 졸업 후 진공진로가 어려워 기술 계통의 학원이나 직업 전문학교를 다시 입학해 졸업한 친구들도 많다. 이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다시 1년 또는 2년제를 다시 다닌다. 이렇게라도 해서 취업에 성공해 원하는 길을 간다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배움을 너무 당연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 신분일 때의 배움이란 본인은 인지하는지 모르겠으나 부모의 등골 빠진 돈에 대한 보답이다.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적절한 강의를 듣고 배울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는 강요를 하거나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 물론 적절히 평가해 학점으로서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에서의 배움이란 이와는 정반대다. 일단 회사는 월급을 지급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각종 직무 교육을 시행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만큼은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 중소기업만 다녀온 나로서 해줄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이다. 배움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목적 없이 시급으로 계산되는 급여에만 집착한다. 목적이 없다면 아주 작은 바람에 실현해도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나뭇가지와 같다. 경력과 경험이 화려한 기술진이 할 줄 아는 거라곤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는 그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겠는가? 그걸 바란다면 당신은 엄청난 이기주의자다. 배움을 준비한다는 일정 기간 기초 공부를 해 인정받는 시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졸업생이 얼마 버티지 못한 채 스스로 배움을 포기하고 만다. 기술은 쉽사리 배운다고 금세 익혀지지 않는다. 경력보다도 경험이 가치를 판단한다.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또한 배우려는 자세를 먼저 익히고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배우려는 목적이 아닌 막연한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4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하고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해 다시 2년을 공부한다. 그리고 취업 후 몇 개월 만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고 만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또 하나의 기회임을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자 현장에 뛰어든 중년의 가장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정되고 편하고 연봉이 빡센 직장을 선호하는 것은 그 자신들만의 바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고작 이거 하려고 우리가 등골 휘게 기른 줄 아니냐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진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서 결정하는 게 아닌 부모의 강요가 많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누구나 어느 위치에서건 성공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선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이런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바로 독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만 한다. 나 역시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앞서 말한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나 역시 대학생활 6년을 다녀도 깨우치지 못한 이 시기를 책 한 권의 한 구절로 깨닫기도 한다. 물론 독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을 오로지 삶에 적응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쌓아가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책과 담쌓는 성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기사가 많다. 참으로 쓸쓸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스마트폰의 발달은 독서 인구를 감소하게 했다. 그 이유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가 넘쳐나고 각종 게임 산업의 발달로 잠시라도 스마트폰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내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 모두 스마트폰을 본다. 때는 중요한 가공을 하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의 게임은 자동으로 실행되어 스스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게임 속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썼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물론 스마트폰도 통해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게임 동영상에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꽤 많은데 뿐만 아니라 북튜브라고 하죠. 책 읽어두는 영상도 구독자 수가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튜브에 최소한 구독자 수가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한 20만 명 선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른바 전자책을 통해서라도 보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게임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현실로 직접 실행을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책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구독하면서 책 속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게임의 경우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임에서는 예전에 출시됐던 게임인데 한 남자 기사들은 대부분 철갑을 두르고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인데 그 중에 하나 홍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는 거의 뭐 비키니 차림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나 그 유혹이 돼서 성범죄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다른 직원은 식구를 거느리는 가정임에도 기본 시급밖에 받지 못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한다. 하지만 그의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보면 게임에 빠져 있는 힘없는 눈동자를 볼 뿐이다. 그들은 모두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 부류다. 자기 개발에 단돈 100원도 쓰지 않으며 자기 처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투자 비용은 독서뿐이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성찰은 필요가 아닌 필수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지심리학 전문가인 캐나다 토론토대 스타노비치 박사도 독서는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책은 읽을수록 더 잘 읽게 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이라도 책 읽는 시간을 더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나라의 문장가이자 개혁 정치가인 왕안석은 독서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만배의 이로움이 있고 사람들의 재능을 밝혀주고 군자의 지혜를 더해주기도 한다. 어리석은 자는 독서함으로 현명함을 얻고 현명한 자는 독서함으로써 이로움을 얻는다. 독서를 통해서 영화로워지는 것은 보았지만 독서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은 보지 못했다. 금을 팔아 책을 사서 읽어라. 책을 읽어두면 금을 사기가 쉬우리라 라며 독서를 자신의 삶으로 녹여냈다. 이 유대인들의 독서법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만큼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를 받곤 하죠. 이제 거의 60페이지에 도달을 했는데 또 이제 50페이지 마지막 장으로 제7장 소제목으로 넘어왔네요. 이는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